예, 그 동의의결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SAP 코리아에 대해서 동의의결 자체에 들어갔죠. 예, 지금 검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게시했습니다. 위원장님 좀 파악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 경우도 지금 그 거래상 지인남용 혐의 때문에 이걸 한 건데 이게 지금 독일계 회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이 동의의결 관련해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봐주기로 계속 가시면요. 이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 점과 관련해서 동의의결에서 출연하는 돈을 해당 기업이 관리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위원회에서도 대통령께 보고했던 대로 소비자 보호기금 등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법안도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곳에 출연토록 해서 정확하게 이게 공적으로 기업의 통제 범위 바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나 또 법적으로 과징금이 되는 대상이 지금 이제 동의의결 대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징금으로 갈 사안과 동의의결로 갈 사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이게 사례가 쌓이면서 이 봐주기 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네.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법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아마 이제 오늘 여러 군데에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비상장 계열사들과 관련해서 비정상적인 고액 배당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비정상적인 고액 배당을 했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오너가 있는 기업들에서 일감 몰아줘가지고 이익을 많이 취하거나 이래왔던 기업들이거나 혹은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이제 이익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가져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정부와 또 여야가 합의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허점들이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한정돼 있고 그것도 거래 비중을 공정위에서도 후퇴시켜서 또 뭐 12%로 하고 50억 이상 금액을 200억 이상으로 올리고 뭐 거래 요건에 있어서 뭐 보안성, 신속성, 효율성 이런 요건을 예외로 해서 다 빼주다가 지금 결국 80몇 개밖에 상장도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비상장 계열사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가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그 제도 효과를 계속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이제 소위 무용론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미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이 허점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거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쨌든 입장을 갖고 안들을 내면서 국회에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어떻게 해갈지를 봐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로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일감 몰아주기 대상은 아니지만 소위 부당 내부 거래로 규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이제 일감 몰아주기가 화두가 되는데 법률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이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적발과 시정 조치와 이런 어떤 제재가 약화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관련 부서들이 일감 몰아주기만 잡겠다. 이거 왜냐 법이 이번에 시행되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실적 내야 되겠다고 해서 거기만 관심을 두는 바람에 일반적으로 공정위가 해왔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어떤 적발이나 이런 게 약화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오늘도 문제가 됐던 그런 어떤 일감 몰아주기나 그런 걸 통해서 총수 일가들이 일정하게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문제를 현재 공정거래법으로는 부당 내부 거래로 규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절대로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고요. 지금 이제 특약 매입 관련해서 백화점이 지금 직매입 거래를 안 하고 그 특약 매입 비중이 몇 %대죠? 위원장님. 백화점 특약 매입 비중이 70%입니다. 70%인데요. 그냥 제 얘기 들으세요. 보고 이제 받지 마시고. 70%인데 이게 원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약 매입 비중을 축소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은 이게 유통업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대업 같은 거예요. 그냥 백화점 지어놓고
임대해주고 거기서 임대 수수료 받는 거하고 똑같고 이게 굉장히 기형적인 유통구조입니다. 그래서 유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런 유통구조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해놓고 업계가 반발하니까 이제 와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다라고 후퇴를 했어요. 이게 자꾸 공정위가 여러 가지 정부 부처 안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 공정위를 그래도 좀 뒷받침해주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와가지고 업무 파악이 문제든지 이 후퇴하는 조짐들이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이나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잠깐 이게 이제 규제개혁 관련 여러 가지 아까 목표 할당 무슨 영업조직도 아니고 비용 절감도 아닌데 무슨 20% 10% 얘기하는 건 부적절한데요. 이 손톱 및 가시과제 40개 추진 사항을 제가 이 표를 받아 보니까요. 이게 앞으로 벌어질 규제개혁 그 수치 목표제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서 하도급 거래상 대금 관련 불공정 행위 개선 이게 추진 완료입니다. 가맹본부 판촉 행사 관련 부당행위 개선 추진 완료예요. 공정거래위원장 이게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없지요. 네, 계속되는 거죠. 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구조조정 지원 이게 손톱 및 가시인데 이게 추진이 완료됐다 이런 거예요.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담보대출 금리 개선 국무조정실장 이게 개선됐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게 숫자를 정해놓고요. 각 부처한테 숫자 맞춰라 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거나 관련 업계에서 보면 정말 속아 웃을 얘기들을 추진 완료됐다. 목표 달성했다. 하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수치 목표식의 규제개혁이 갖는 가장 큰 위험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100가지 규제보다 한 가지 규제가 훨씬 더 중요한 업계 위치 영향을 클 수도 있습니다. 100개 다 폐지해도 한 개를 유지하는 효과하고 그 한 개 폐지하고 100개를 유지하는 효과하고 그거는 양쪽으로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 맥락은 이해하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을 때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랜 공직생활에서 경험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해프닝이 안 벌어지도록 잘 관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보충질이 이상직 위원님 한 분 계시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3분.